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 관심도 있고 또 계약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신축 아파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제작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주의할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같이 요 영상만 보시면 충분히 신축 계약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부분들을 좀 해소하시고 또 잘 들어가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들이 요새 분양도 많지만 입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주 아파트라 그러죠. 전세 계약에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첫째,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뭐 조금 편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실 부분들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가 돼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내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른다. 이걸 안 치르면 어떡하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요약된 거 잘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신축 아파트는 깨끗하고 또 편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죠.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뭐 아동 도서관이라든지 또 카페, 주민 카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신축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편리함이라는 게 이제 보장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좀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 미등기 아파트 등기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좀 드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2030 세대 분들 중에 신혼부부라든지 처음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소유권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전세금이 과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이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게다가 좀 요즘은 또 역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도 낮고, 그러니까 과연 집주인이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전세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한 계약 체크 7가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일단 계약 시에 분양 공급 계약서가 없어요. 있죠. 그러면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분양 계약서 또 공급 계약서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위조 사태가 많으니까 그 위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약상을 하나 넣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대비하는 방안. 세 번째, 항상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분양권 계약서에 있는 분 계좌로 입금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으셔도. 만약에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체크할 게 많습니다. 확인하실 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있는데요. 가압류 가처분은 필히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 때나 잔금 때나 두 번 다 하셔야 되고, 계약과 잔금은 평일 오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등기부가 접수하고서 오후에 나오는데, 이제 특히 잔금을 치를 때는 법무사를 필히 배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계약할 때 만약에 주인께서 나는 받아서 잔금 치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한 가지 있죠. 잔금 안 치르고 훅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무사를 필히 배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사나 시행사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납부할 때 법무사가 그걸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면 법적 공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약 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 후에 만약에 30일 내에 내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팁인데, 미등기 상태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고 나면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을 해요. 그때는 1년 이내에는 전세 자금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은행에 따라 좀 다르구나를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주거래 은행이 계실 거 아닙니까? 주거래 은행에다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 여기가 등기가 좀 늦게 날 것 같은데 사용 승인이 나면은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전세 보증금 예산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아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면 좋습니다. 자, 신축은 이제 사용 승인 막 짓고 있잖아요. 요즘 가보시면은 물론 다 완료가 된 데도 있지만 보통 이때 생기는 것들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건물을 다 짓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지자체에서 승인을 내주는데 그 전에도 전세 계약 매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대인이 전세를 내놔서 이때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사용 승인 전에도.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사용 승인 후에 잔금을 내야 입주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잔금 납부 전에도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은 이때부터 이 사이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물론 잔금 납부하고 이 뒤에도 이루어지겠죠. 네, 이때가 문제가 되겠죠. 이 뒤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하는데 뭐 확정일자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명시가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쉽게 핵심은 이겁니다.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해요. 전세입자든 소유주든 이 분양사나 시행사 계좌가 있잖아요. 분양계약서에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근데 이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잔금을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이때 만약 이 기간이 한 30일이다. 이 기간이 잔금 납부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전세 확정 일자하고 전입 신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신고도 미리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전세 계약 전에 계약서를 갖고 나올 겁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양계약서에 이제 이름이 있겠죠. 소유주의 분양받은 분의. 분양받은 분의 그 계약서 이름하고 계약하러 나온 분의 신분증하고 대조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분양계약서에 보면 연락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연락처로 전화도 한번 하세요. 그럼 계약하러 나온 분이 앞에 계시면 연락처가 확인이 되겠죠. 물론 공인중개사에서도 도와주긴 하는데 뭐 직접 하는 경우도 혹시 있다라면 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합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조합에서 이제 분양계약서 리스트랑 실명이랑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들고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조합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죠. 그걸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분양권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는 집의 소유권이 아니라 분양권은 자유롭게 매매가 됩니다. 전매라고 하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약한 다음에 또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매매했을 때 그 분양권을 판 분이 계약하신 우리 여러분하고 그 전세 계약을 그대로 양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거 없이 매매했을 때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금 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꼭 공인중개사분이 이걸 잘 확인해 주는데요. 조합 증명 이런 거를 이왕이면 확인 설명서에 써달라고 하십시오. 잔금 칠 때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특약조항을 넣으십시오. 만약에 분쟁에 대비해서 조항을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실 때 조금 우리 집 소유주분한테 좀 기분 안 나쁘게 잘 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집주인분도 세입자분들이 좀 불안해하면 이걸 명확하게 써주시면 더 좋겠죠. 왜 이렇게 하실 거니까. 자, 보증금 완납 시,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죠. 전세보증금 완납 시에는 동시에 분양잔금을 완납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미이행 시는 이 전세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그럼 해지하면 집주인은 새로 놓을 수가 있지만 전세를 계약을 하신 분은 또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피해가 가죠. 그래서 해지 시에는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해지로 인한 위약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요거까지 넣어주셔야 완벽합니다. 자, 조건 특약으로 계약서에 꼭 삽입을 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잔금 시에는 법무사 꼭 대동하셔라. 이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비용 얼마 안 합니다. 대행비. 세 번째,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꼭 분양권 계약서에 나온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잔금할 땐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그 대리인이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분양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을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들 다 확인하시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히면 나중에 이 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대리인이 만약에 진짜 실사례로 예전에 이 한 부부가 부인을 보냈는데 여기까지 잘 해놓고 부인하고 이 과정 속에서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걸 몰랐던 거예요. 계약자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인감증명 나중에 갖다 줄게 이러고서 이 사이에 일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 이때는 전화통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녹음하시고 기록하고 상대방한테 꼭 얘기하고 기록하시면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좀 많죠, 여러분. 그래도 다 하셔야 됩니다.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가압류 가처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제도는 어떤 채무 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고 또 가압류라는 형태로 걸 수도 있어요. 이 분양권은 이제 채권이잖아요. 부동산은 물건인데 채권이어서 법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잔금 전 분양계약서 분양권에 가압류 가처분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행사 그 분양계약서 보면은 이제 써 있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그 전에 분양사에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행사가 제일 정확하니까요. 시행사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잔금은 웬만하면 평일 오후 4시, 5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일에 하는 건 필수입니다. 휴일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잔금 칠 때, 잔금 치고 나서 만약에 토요일인데, 잔금 치고 나면 그 상태에서 임대인도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평일로 하시는 게 좋고, 이 부분이 마무리될 때 특히 법무사를 대동해서 분양대금이 완납될 수 있게 시행사랑 그 자리에서 동시라고, 저는 이걸 동시 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 은행 계좌죠. 계좌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잔금을 치를 때 계약서 보면 잔금을 치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내신 전세입자가 내신 보증금 잔금으로 분양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로 주인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보증금을 대리인으로 해서 입금자는 주인 명의고 그리고 대리인은 여러분으로 해서 그 입금을 잔금을 그 은행 계좌 분양 납입금 계좌로 직접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고서 내일 한다, 뭐 2시간 있다 한다 이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돈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잘 얘기해서 뭐 주인분이 내시면 더 좋고 아니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뭐 내시든지 공인중개사분한테 부탁을 하든지 하면 될 겁니다. 법무사분이 등기를 하면서 이 일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 거예요. 가면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주인이 또 좋으신 분들은 이미 법무사를 데려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내시는 잔금으로 은행에 지금 넣고 계좌에 넣고 우리 법무사한테 지금 등기 이전 바로 서류 넘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법무사 입장에서 잔금이 들어간 게 확인됐으니까 그 시행사에 전화해서 잔금 들어간 거 확인시키고 서류 다 준비됐으니까 시행사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류를 줘야지 같이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되니까 동시에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계약을 하셨는데 만약에 한 30일이 남았다. 잔금까지. 그러면 미등기 아파트잖아요. 근데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다 됩니다. 임대차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일 내에 전입할 경우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60일이 남아도 그냥 합니다. 해가지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전입신고는 또 전입 이후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총 합하면 44일, 45일 되잖아요. 그 기간 계산하셔가지고 미리 하셔도 되니까 웬만하면 세 가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택이 만약에 뭐 전매가 되던 분양권이 팔리던 뭐 하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임차인께서는 우선 변제권이 획득이 되니까 만약에 경매로 가도 우선권 1순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니까 이 보증금 큰 돈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등기라도 사용 승인 이후 아까 말씀드린 사용 승인이라는 거는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사용 승인 나와서 잔금을 미리 내고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등기가 나기 전이라도 사용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뭐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등기라도 그 과정은 조합에서 일반 분양한 거나 조합 만들거나 이렇게 상가 문제 다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 대비해서 사용 승인을 내줍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해주는 은행도 있어요. 그래서 해주는 은행이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 자금 그 포트폴리오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사실 때 이제 4년 동안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러면 애초에 이걸 쓰십시오. 계약갱신권 보장. 이게 뭐냐면 이 법에 아시겠지만 실거주 예외조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 애매모호해가지고 정말 임차인, 임대인, 물론 임차인이 더 힘듭니다. 이걸로 분쟁이 많이 나는데 이걸 아예 써달라고 하십시오.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써주면 이거 계약 아예 안 하면 되죠, 애초에.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임차인분들이 좀 현명하신 것 같고, 임대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2년 거주라 그러면 좀 전세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2년 사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2년 뒤에 살 것 같으면 무리하게 이걸 숨겼다가 나중에 실거주 간다고 내보내기로 해서 분쟁 일으키지 마시고 미리 임차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좀 전세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한다라면 서로 큰 무리 없이 잘 지낼 겁니다. 자, 그리고 신축 내부에 마감이나 하자가 발생 시에 원래는 시공사에서 하자 기간이 있는데 2년 동안 보통 있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세입자분, 임차인분들이 사시다가 바쁘시다 보면 낮에 집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벌이는. 그럼 그 연락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하자 보증 시간이 지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어느 부분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중개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중개사분들이 이거를 잘 써주면 제일 좋은 계약서가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잘 쓰는 게 서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좋은 임차인 임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말은 말뿐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말은 인정을 안 하니까 굳이 말로 끝낸다 그러면 녹음이라도 서로 상호하에 확실하게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를 하나하나 보시면 불편하시니까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들고서 나중에 계약하러 가실 때 확인하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계약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분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좋은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잘 살다 가면 둘 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트러블이 생기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분들은 우리 임차인분들한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니까 좀 더 마음을 베푸시기 바라고, 임차인분들은 또 임대인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일 때는 너무 그것만 갖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최대한 뭐 임차인분께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는 임대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협조해 주는 것도 서로 상호 간에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인연을 맺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돕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세계약 시 신축 아파트 주의할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한 또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